결국 황제와 문왕의 군대는 웅족과 호족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그 종족입니다. 공과 범. 그렇다면 단군 신화는 누구의 역사를 신화로 만든 거라는 논리적 결론이 가능해집니까? 동의입니까? 서투인입니까? 헌데 이 사람은 흉노. 환족의 봉건제후이면서 흉노의 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입니다. 사기 오제본기 황제. 여기도 여러가지 관계상 필요한 것만 추립니다. 풍후를 황제의 상공이라고 하고 영목도 황제의 상이라고 합니다. 헌데 주석을 보니까 풍성의 이름이 후. 성이력. 이름이 목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정치하는 자와 목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풍후는 우리가 많이 본 우리 지역인 해우에서, 영목은 대택에서 얻었다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홍이 귀용구라고도 나오지만 본문에 나온 상선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다른 것도 천노도 있는데 황제의 삼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후, 영목, 상선 중에 주석에 없는 상선을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상선이란 것을 언뜻 보면 이것이 항상 앞선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뜻을 새기고 보니까, 그리고 황제가 한국, 흉노, 분족, 강족의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하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단고기에 나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위 내용 중 위에서 세 번째인 맨 아래 풍백은 천부를 거울에 새겨 앞서가고 천부각형이 진 이 부분에 보면 상선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삼한관경본기에서 한웅이 천재를 맞이하는 경우에 풍백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경우는 제후들이 모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치우의 화상을 그려서 들고 다니기까지 했으므로 항상 자신이 천재의 병부를 받았다는 것을 제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상선을 삼공의 하나로까지 두어야만 했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서 정사를 하는 경우도 한웅의 경우 풍백을 통해서 집행하였으므로 황제도 같은 일을 하는 풍백을 풍후라 하여 삼공으로 두었던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우사로 하여금 사람들의 살 곳을 만들고 말, 개, 독수리, 돼지, 호랑이 등의 짐승을 모아 목축 이용을 관장케 하고 했다는 것에서 영목이라는 직을 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짐승은 앞에서 황제의 육사 관련 주석에서 보듯이 종족을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되죠. 아마도 당시에는 사람족, 짐승족이 구분되어 있었는 듯합니다. 이렇게 황제는 한국, 한웅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말만 바꾸었죠. 또 다른 제도도 익히 알려져 있는데 사기 오제본기 치좌우대감 가무만국, 좌우대감을 설치하여 만국을 감독했다. 사기 흉노열전에도 같은 내용이 있지요. 사기 흉노열전 이 내용을 보니까 위에 황제 관련 주석에서 양 만마리, 양 수만리를 몰았다. 구양만 구양수만는 이야기와 통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풍후, 영목은 강족, 훈, 흉노의 좌우대도이나 좌우대당호 중에 하나쯤 되는 겁니다. 관련 주석에서 영목을 대택에서 얻어서 장군으로 승진시켰다. 득벽목 어대택진 이위장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목이 승진하여 흉노의 좌우대장처럼 된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역사 날조의 맥락을 추론해 본다면 역사는 흉노, 환국의 역사가 주된 것이었으나 강족, 맥족의 이동에 따라서 웨스트, 서쪽으로 진행되면서 그것이 다시 역으로 진행되어 역사가 날조된 듯합니다. 제 생각에 일시조선 500여 년간은 날조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의자전에서 지명날조의 방식들이 모두 드러나는 상황은 특히 강의자전이 만들어졌다는 시기에 집중하여 현재의 사서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조선 초기부터 사서를 압수한 기록들을 비춰본다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조선조 시기 동안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역사날조를 대대적으로 한 번씩 수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서적들이 개편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말할 뿐이죠.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조선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단군신화도 물론 조선조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환국의 사서들은 물론 식민지 반도 조선시대에 조선 총독부가 압수한 사서가 20만 권에 달한다고 하였으니 반도지역이나 현 만주지역 등은 서적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을 것이고 산서와 산동 등지의 장성들을 생각해보면 일시조선이 동진에 오면서 지속적인 전쟁이 계속되었을 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렇다면 현재의 실록 등지에 기록된 내용들이 소위 중화라는 기본으로 하는 문구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역시 현재의 날조 방식을 적용해 보면 쉽게 알게 됩니다. 근세의 대중교육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럽 지역은 문맹물이 99%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조선 지역이나 반도, 열도, 만주 등지의 지역은 그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실록에도 백성들이 이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문맹률을 낮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일 대시 실제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문을 저쪽의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한다면 관리 임용도 그와 같은 학문이나 시험 과목만으로 시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록에는 그러한 내용만이 기록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영어 교육을 집중화한다고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학교에서 과학도, 수학도, 역사도 영어로 교육하자고 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정책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 물론 역사날조가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방법이 과거에도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나 생각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포기했지만 만일에 그 같은 방식을 강요하게 되었다면 관직에 임용되는 자도 영어 문화권에 익숙하고 그렇게 교육받은 자만이 가능할 것이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므로 그러한 문화나 가치관 그리고 문화도구의 사용자들만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 시간이 갈수록 서적이나 문화를 변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특이한 역사와 학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날조를 만든 방법이겠지요.
이런 시간을 500여 년 지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보고 있는 역사들 모두가 실제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역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 백수십 년의 역사에서 지구 역사에서 반역자이건 매국노이건 애국자이건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람되지만 도대체 이상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말할 때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군대 비속어로 웃기는 자장, 웃기는 짬뽕들이라는 생각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